제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딸아이 집에 국을 들고 갔습니다. 된장과 멸치, 대파 끝을 살짝 태운 국물 냄새가 아직 따끈했지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거실은 반짝였고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새로 이사한 호와 아파트의 대리석 바닥은 제 발소리를 튕겨냈고 천장 형광등은 유난히 하얗게 떴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으며 작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정훈아, 엄마 왔어. 대답 대신 거실 스피커에서 잔잔한 재즈가 흘렀습니다. 그때 저는 눈에 익어야 할 풍경 속에서 작은 불안을 보았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각도가 달랐습니다. 지난주 제가 제 손으로 수평을 맞춰 두었던 사진이었지요. 프레임의 오른쪽 아래가 아주 조금 가라앉아 있었고 그 뒤 벽지에 이음선이 까슬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벽지에 미세한 주름이 마치 누군가 급하게 손을 댄 후의 숨결 같았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그 이음선을 쓸었습니다. 종이의 얇은 결이 거스러졌고 접착제 냄새가 아직 덜 마른 듯 희미하게 코끝을 찔렀습니다.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제 안쪽에서 작은 알람이 띠리하고 울렸습니다. 딸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왔어? 고마워. 근데 오늘 사위가 조금 예민해. 사위, 민석. 매무새가 늘 단정하고 말이 부드러워. 이 집의 온도가 그 사람의 옷깃에 맞춰지는 느낌이 드는 사위였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 뒤에서 나와 제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냄새 좋네요.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눈동자는 제 손끝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마치 벽에 왜 손을 대셨죠? 라고 묻는 듯. 저는 손을 떼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손자가 제 무릎에 머리를 대고 졸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기이한 잠꼬대가 흘렀습니다. 팥발 노초 꿀꺼. 저는 아이의 이마를 쓸어주었습니다. 색깔놀이 했나 보구나. 하지만 아이의 손바닥엔 색연필 가루보다 더 미세한 잔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종이를 많이 만진 아이 특유의 마른 촉감이 아니라 더 촘촘하고 잘게 부서진 종이, 파쇄기에서 나온 색종이 같은 가루였지요. 거실 한켠에 새로 들여온 소형 파쇄기가 있었습니다. 검은 몸체에 작은 초록 불빛이 전멸하고 있었고 배추람 틈으로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딱 4가지 색의 종이 조각만 섞여 보였습니다. 흰 종이나 다른 색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히 갈증이 나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물컵에 부딪히는 얼음 소리, 쨍. 그 맑은 소리가 제 마음의 경계선을 얇게 긁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 저는 일부러 자주 들렀습니다. 가끔은 미역국을, 가끔은 겉절이를 들고요. 올 때마다 확인했습니다. 사진 프레임은 매번 미세하게 달랐고 벽지의 이음선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파쇄기의 배추람은 늘 비슷한 색의 조각으로 가득 찼고 손자는 잠결에 색의 순서를 중얼댔습니다. 파, 빨, 노, 초. 저는 노트를 꺼내 그 말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집 안에서 비릿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젓갈 냄새 같은데 부엌이 아닌 서재 쪽에서 났습니다. 서재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형광등은 희미하게 깜박거렸습니다. 책장 아래쪽 깊이가 애매한 빈 공간에서 찬바람이 살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그 틈의 차가움을 기억했습니다. 대리석의 매끈함, 벽지의 거칠음,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들어 앉은 차가운 금속의 느낌. 어머님, 무슨 일 보세요? 민석이 문틈에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웃었습니다. 그냥 이사 오면 벽지가 떠서요. 어릴 때부터 풀로 많이 붙여봤어요. 그는 소매를 정리하며 한 발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옅은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병원에서 맡는 그것보다는 희석된 향. 그러나 익숙한 살균의 냄새. 그의 소매 끝에서 났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시장 좌판에서 생선을 팔던 제 손에 마지막에 늘 스미던 표백의 냄새와 비슷했거든요. 숨길 수 없는 잔향. 그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딸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엄마, 오늘 민석이랑 크게 싸웠어. 엄마가 집안 샅샅이 뒤진다고 민석이 엄마가 요즘 이상하대. 망상 같다고. 망상. 저는 그 단어가 내는 소리를 알았습니다. 혀끝에서 굴러가며 결국 사람을 문턱 밖으로 몰아내는 소리.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훈아, 너는 어때? 너는 내 남편을 믿니? 잠시의 침묵 끝에 딸이 말했습니다. 믿고 싶어. 근데 아들이 어젯밤에도 색깔 놀이를 중얼거렸어. 팥발로초. 저는 다음 날 아침 경찰 상담 전화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소개를 조심스럽게 하고 의심의 순서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의 각도, 벽지의 이음선, 파쇄기의 색, 아이의 잠꼬대, 소독약 냄새, 서재 바람의 온도까지.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처음엔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 단서를 말했을 때 목소리의 질감이 바뀌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집 안에 금고가 있습니까? 벽 속에 매립된 형태로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지 마지막 감각, 제 손끝의 차가움만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렀을 때 민석은 웃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지요. 휙. 얇은 바람에 들썩이는 종이. 주방 통첩. 내용은 정중했습니다. 장모님, 정훈과 상의 끝에 요즘 장모님의 상태가 걱정됩니다. 한동안 집에 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필요한 건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저는 종이를 접었습니다. 종이의 결은 부드러웠지만 손끝은 얼음에 데인 듯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민석의 목소리는 한층 더 부드러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의와 나는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단단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제 등 뒤에서 말했습니다. 사진은 제가 바로잡아 두겠습니다. 어머님이 세밀하신 건 알지만 괜한 오해는 서로에게 좋지 않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제 눈은 거실 벽의 프레임을, 정확히 그 프레임의 아래쪽 테두리를 보았습니다. 아주 작은 스크래치, 금속이 콘크리트를 스친 흔적.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세요. 깔끔한 게 좋지요. 그 주 금요일, 저는 아침 일찍 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딸과 손자를 제 집으로 데려와 두었고, 저는 혼자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현관 바닥에 빨간 플라스틱 부스러기가 조금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자의 빨간 돼지 저금통. 아이가 늘 끌고 놀던 그것의 꼬리 부분이 부러져 있었고, 안쪽에서 굴러나온 건 동전만이 아니었습니다. 얇고 꼼꼼하게 접힌 작은 종이 한 장. 저는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팥발로초. 아빠 비번. 엄마한테 말하면 혼나. 삐뚤삐뚤한 글씨. 아이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바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갔습니다. 벽지의 이음선을 다시 쓸었습니다. 종이 결 사이로 바람이 스며 나왔습니다. 저는 길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대리석의 냄새, 소독약의 잔향, 묵은 젓갈 냄새와 어울려 희미한 금속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얇은 주걱과 해머를 가져왔습니다. 작고 정확한 소리로 톡, 톡, 톡. 누군가 뒤에서 서성이듯 현관 센서등이 켜졌다 꺼졌습니다. 벽이 조금 울렸고 마침내 틈이 벌어졌습니다. 안쪽에서 비닐이 바스락거렸고 저는 손가락으로 비닐의 입구를 벌렸습니다. 싸늘한 표면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저는 미간을 좁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어머님? 민석의 목소리. 낮고 차갑고 그동안의 부드러움은 한 줄도 남지 않은 목소리.
제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서재 문 밖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증거 훼손입니다. 불법 침입이기도 하고요. 여긴 우리 딸 집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짐은 뺐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내 제 안에 앉아 있던 두려움이 그 순간 낡은 의자처럼 뒤로 밀렸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빨간 종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아이의 글씨, 팥발로초. 민석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금고를 여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금고요? 저는 벽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비닐 바깥, 스테인리스의 가장자리가 빛을 받았습니다. 작은 금속 손잡이가 안쪽으로 숨어 있었고 그 옆에 지문 인식기와 함께 수동 다이얼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민석 씨, 이제 제가 전화합니다. 경찰에요. 그는 제 손목을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그 손끝에서 소독약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열지 않으면 경찰과 함께 여는 겁니다. 그는 허리를 펴며 웃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저는 시장 좌판에서 30해를 일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의 손이 닿은 것, 남의 손이 감춘 것을 냄새로도 질감으로도 압니다. 거실의 스피커가 꺼졌고 집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이 다시 한번 깜박였습니다. 민석은 마침내 서서히 걸어와 서재 문을 닫고 안쪽에서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좋습니다.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그는 벽 쪽으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금고를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팥발로초. 그가 돌리는 손목의 리듬이 세계 이름과 겹쳐 들렸습니다. 마지막에 금속의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딸까. 문이 열린 것입니다. 안쪽에는 두꺼운 봉투 여러 개, 검은 외장하드 2개, 그리고 도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인감을 2개, 하나는 딸의 이름, 하나는 제 이름. 붉은 인주가 캡슐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고 어떤 봉투에는 낯선 이름의 통장 사본이, 어떤 봉투에는 병원 마크가 찍힌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에 든 증명서의 이름과 사진을 보는 순간 제 등줄기를 차가운 스푼으로 누르는 것 같은 감각이 흘렀습니다. 민석의 진짜 이름, 사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전과로 기록된 남자의 이름, 운명이 다른 2개의 삶이 하나의 얼굴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다 드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제 소매를 잡으려 손이 뻗었습니다. 그 손이 닿기 직전 현관에서 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딩동. 저는 그 소리에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어서 문 두드리는 소리, 쾅, 쾅, 쾅.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민석의 손끝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금고 문을 더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종이의 마른 냄새, 금속의 차가운 숨이 뒤섞여 제 코로 밀려왔습니다.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끝났습니다. 압수수색은 조용하고 정확했습니다. 경찰관의 장갑이 외장하드를 봉투에 넣을 때 비닐이 바스락거렸고 도장이 증거 가방에 들어갈 때 작은 툭 소리가 났습니다. 민석은 처음처럼 부드럽게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끌려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해는 문을 열어보면 사라집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딸과 손자는 제 낡은 빌라로 왔습니다. 좁지만 따뜻했고 불빛은 노랗고 부드러웠습니다. 아이는 내 방에 들어와 돼지,
저금통 대신 작은 유리병에 동전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벽에 못을 박아 가족 사진을 걸었습니다. 사진의 각도를 맞추고 아래쪽 각을 한 번 더 눌러 주었습니다. 벽지의 이음선은 약간 울퉁불퉁했지만 그 울퉁불퉁함이 제게는 믿음이었습니다. 거짓말은 매끈하게 미끄러지고 진실은 거칠어 손에 남는 법이지요.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재판정의 공기는 냉방기에서 흘러나온 차가움으로 팽팽했고 의자에서는 오래 앉은 사람들의 체온 냄새가 났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습니다. 민석 아니, 그의 진짜 이름으로 호명된 남자에게 유죄가 선고되었고 위조와 공갈, 업무 방해의 조목들이 차례대로 읽혀 내려갔습니다. 딸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손자의 손은 딸의 소매를 잡고 있었지요. 판결문이 접힐 때 나는 종이 소리는 이날만큼은 아름다웠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잿빛이었지만 구름 틈으로 햇빛 한 줄기가 내려왔습니다. 아이가 제 손을 끌고 물었습니다. 외할머니, 그때 왜 팥발로초였어? 내가 알려줬잖니. 제가 웃었습니다. 내가? 응, 너는 몰랐겠지만 너의 말이 열쇠였단다. 우리는 길을 건넜습니다. 신호등의 초록불이 깜빡이며 우리를 재촉했고 자동차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스피커도 없고 대리석도 없는 길 위에서 나는 내 숨의 길이를 셌습니다. 시장에서 물고기를 팔던 젊은 시절도 사위를 맞이하던 저녁의 불빛도 금고 문이 열리던 순간에 찬 공기도 모두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커다란 냄비에 국을 끓였습니다. 멸치와 다시마가 물결 속에서 천천히 춤을 추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고 부엌 창문에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아이가 주방으로 뛰어들어와 유리병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동전 소리가 팥발로초 같아. 저는 웃었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니? 그냥 기분 좋은 소리. 저는 국을 그릇에 떠서 식탁에 올렸습니다. 딸과 손자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스테인리스가 그릇에 닿는 소리. 딸랑.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이 집의 문, 이 삶의 문, 그리고 우리 사이의 문이요. 닫혀있던 것들은 열렸고 숨기던 것들은 드러났습니다. 저는 젓가락 끝으로 두부를 집어 국물에 적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시장 좌판에서 익힌 기술처럼 정확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벽에 사진을 한 번 더 만졌습니다. 각도가 틀어지지 않았고 벽지의 이음선은 고요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고 창밖의 불빛은 노랗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